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제3편과 제4편 같이 살펴볼 최도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 3편 제일 중요하죠. 출제 비중도 가장 높고요. 또 시험에서 이제 당락을 결정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변액보험의 이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간은 우리 변액보험의 역사와 상품 내용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변액보험의 역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액보험 역사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세계적으로 변액보험이 어떻게 도입이 되었는지 도입 순서가 중요할 텐데요. 제일 먼저 도입된 나라는 네덜란드고요. 거기에서 영국으로 넘어가서 북미로 넘어가면서 캐나다 그리고 미국 그리고 아시아로 오면서 일본 순서로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실 것은 다음 중 변액보험의 도입 순서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했을 때 내영, 케미일 순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문에 예를 들면 뭐 맞는 걸 고르시오, 틀린 걸 고르시오 할 때 변액보험이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은 미국이다. 뭐 이런 질문 가끔 나오거든요. 미국이 아니고 네덜란드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변액보험의 도입 배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보험의 도입 배경은요,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데, 경제 환경 변화로서는 첫째, 물가가 높지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도입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작은 고물가, 고금리다. 이거를 뭐 간혹 가다가 뭐 고물가, 저금리, 뭐 저물가, 고금리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질문이 나기 때문에 물가가 높고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가 따라 올라가는 고물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은 시절이거든요. 이때는 다른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거에 맞춘 고금리 상품들을 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보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고금리 상품을 출시했다가 나중에 금리가 하락하거나 했을 때 금리 역마진 같은 리스크들을 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갔을 때 단순하게 고금리 상품을 내기보다는 우리가 운용을 잘해서 투자 성과를 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회적인 그런 고금리, 고수익 상품을 이제 출시하게 됐는데 그게 변액보험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물가, 고금리 꼭 기억하시고요. 자, 고금리가 되다 보면 고객분들은 어떻게 이제 바뀌게 되냐면 고금리 추구를 하는 성향이 확대가 되게 되죠. 그러면 그 성향에 맞추어서 경쟁 금융기관들은 고수익 그리고 고금리 상품들을 이제 내게 되는데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보장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영상의 필요의 목적으로 투자 위험을 이제 회피하고 경영 위험, 특히나 금리 역마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변액보험이 출시되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배경에서 제일 중요한 고물가, 고금리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변액보험이 성공하기 위한 3대 핵심 요인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금융시장에서는 일단 금리가 떨어져야 되겠죠.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면 다른 경쟁 회사들이 계속해서 고금리 상품을 출시하기 때문에 변액보험의 메리트가 도드라져 보이지 않을 거예요. 금리가 만약에 떨어지면 다른 금융기관들은 떨어진 금리에 맞춰서 금리를 낮춘 상품들을 출시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자 성과를 많이 넣어서 높은 수익을 드릴게요 라고 해야 변액보험이 성공할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투자 수익이 많이 날려면 주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올라야 되겠죠. 고주가예요. 그래서 시작은 고물가, 고금리에서 시작했지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금리는 떨어져야 되고 주가는 올라야 된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금리가 떨어지고 주가가 오르면서 변액보험이 성공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는 떨어졌지만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서 실패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도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금리, 고주가 비교해서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성공 요인은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 기간이 길어요. 그런데 투자 성과를 주는데 시장이 계속 오르거나 계속 떨어지는 시장이 없지요.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그 상품을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다양한 옵션, 이 다양한 옵션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펀드 변경과 같은 다양한 옵션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고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옵션은 이제 펀드 변경 그리고 자동 재배분 이런 다양한 옵션들을 가지고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 건전한 모집 질서 확립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보험 상품은 공시이율이 됐든 예정이율이 됐든 이자를 더해주는, 그래서 원금 손실이 없는 그런 상품 유지였었는데,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 손실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잘 마련되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 불안전 판매를 철저하게 배제를 해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잘 정립해야 되겠죠. 밑에 중요한 건 단순히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과 관련된 보험업법뿐만이 아니라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상품과 관련된 그런 법도 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업법의 규제에, 그리고 또 하나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 자본시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되겠죠. 이 자본시장법을 동시에 적용을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고 불안전 판매를 배제하는 이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두 번째, 모집 종사자의 전문성 그리고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보험 설계사 자격 이외에 별도의 자격, 지금 여러분이 도전하고 계신 변액보험 판매관리사라고 하는 별도의 자격을 취득하신 분만 판매하게 함으로써 불안전 판매를 배제하고요. 별도의 자격시험 제도를 운영하고 엄격한 법적 규제, 이 엄격한 법적 규제에는 투자 상품에 적용되는 법도 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그런 지문들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은 변액보험 판매 자격 제도를 생명보험 업계의 자율 운영 제도로 실시하고 있다. 일본이 이렇게 자율 운영 제도로 실시하다가 변액보험이 실패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별도의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틀렸고요. 일본은 다수의 특별계정 펀드를 운영해서 리스크를 분산했음에도 초기에 실패했다. 일본이 초기에 실패한 이유는 펀드가 딱 하나였죠. 변경 기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부족해서 실패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특별계정 펀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들을 가지고 있어서 성공했었죠. 틀렸고요. 변액보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금리와 주식시장의 상승이라는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된다.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면 변액보험은 성공하기가 어렵죠. 금리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경쟁 상품들이 수익률이 낮아진 상태에서 주가가 오르면서 투자 수익이 높을 때, 이때 변액보험이 성공할 수 있죠. 시작은 고물가, 고금리에서 시작했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금리, 고주가가 돼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우리나라의 변액보험 도입 배경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에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시장 수익률을 반영하면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 보험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물가가 오르면 장기 상품인 이런 보험 상품의 보험금의 실질 가치도 떨어지잖아요. 이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액보험이 도입이 됐고요. 2001년 4월에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그해 7월에 변액보험 판매가 개시됐죠. 제일 먼저 종신, 그 다음에 연금, 그 다음에 유니버셜 순서대로 판매가 됐고요. 2002년 1월에 보험업법을 개정하면서 변액보험 계약을 운용 성과에 따라서 환급금, 보험금이 달라지는 계약이라는 이제 문구를 법률에 반영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 우리나라 변액보험은 어디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자본시장법 아니고요. 보험업법에 근거가 있다. 기억해 주시고, 시험 문제에는 상법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고요. 2009년 2월 달에 자본시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변액보험도 펀드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로서의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이 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맨 위에 우리 지문을 보면 변액보험은 2003년 교차 모집제도 승인과 더불어 도입되었다. 또는 뭐 방카슈랑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이런 지문들은 틀린 지문이고요. 자, 도입 순서. 우리 저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내영, 케미 1 이게 중요하다면 우리나라는 제일 먼저 변액 종신, 그 다음에 변액 연금, 그 다음에 변액 유니버셜 순서대로 도입되었다.
시험 문제에는 순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런 단순한 문제부터 밑에 있는 것처럼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은 변액연금이다.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변액연금이 아니라 변액종신이다. 기억해 주시고. 자, 현황을 보면 변액보험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붐이 일었다가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가 오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했죠. 그때 일시적으로 수입 보험료가 이제 감소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양한 상품이 출시가 되고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시험 문제에는 2009년에 도입 이후 최초로 수입 보험료가 증가하였다. 뭐 이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로 감소하였다. 자, 도입 배경에서 이제 필요성 우리 각각의 주체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 보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상품 선택권이 확대됐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보험금의 실질 가치, 우리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가치를 보전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고금리 상품을 냈을 때 떠안아야 되는 경영상의 리스크, 뭐 금리 역마진 리스크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의 안정성을 굉장히 증가할 수 있죠. 시험 문제에는 낮은 리스크에 대한 공격적 운영으로 보험 경영의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지문이 나온 적 있어요. 틀린 지문이고요. 우리 모집 종사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또 하나의 무기가 생긴 거죠.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상품에 대한 니즈가 있는 고객을 확대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매출을 많이 할 수 있고 수입이 늘어날 수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런 공부하시기 때문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시장을 확대하면서 수입이 증대되고 전문성이 제고되는 장점이 있고요. 국가경제 입장에서는 보험시장의 건전성뿐만이 아니라 이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펀드로 운영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뭐 채권, 주식 이런 자본시장 상품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이제 확대되는데도 기여를 하는, 그래서 보험시장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밑에 보면 홈쇼핑이나 온라인 등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품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변액보험이 나왔다. 틀린 거고요. 오히려 홈쇼핑 온라인 같은 경우는 변액보험이 훨씬 더 판매하기가 어렵지요. 비대면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같은 것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방카슈랑스 판매 활성화를 위한 선진 상품 도입의 일환으로 변액보험이 도입되었다. 이런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변액보험에 대한 법적 규제입니다. 법률상 정의, 법률상 어디에 정의되어 있다 그랬죠? 보험업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랬죠? 보험금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서 변동하는 계약, 이걸 우리가 변액보험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정의되어 있다? 보험업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아니고요. 상법 아니고요.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데 이거를 평균 공시이율에 따라 또는 자산평가 방법에 따라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지문에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이 챙겨두시고요. 자, 법적 규제를 보면 생명보험과 집합투자, 집합투자는 이제 펀드를 얘기하는 거죠.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험 상품의 입장에서는 보험업법, 그리고 펀드의 입장에서는 자본시장법, 이 규정들이 동시에 적용이 되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적용이 된다. 또는 뭐 자본시장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지문들은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생명보험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요. 보험업법에 따라서 별도로 특별 계정,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일반 계정이 아니라 펀드로 운영하는 특별 계정을 별도로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죠. 왜 특별 계정을 설정해서 운영하느냐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예를 들면 자산운용 방법, 목적,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그 보상 이런 것들을 누가 할 거냐 이런 다양한 그런 이유들 때문에 특별 계정으로 이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쪽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뭐 일반 계정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아니죠. 특별 계정으로 설정 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가 적용이 된다. 이게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변액보험 판매 제도는요, 지금 여러분 도전하고 계신 이제 변액보험 판매 관리사인데요. 2003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그리고 보험업 감독 규정에 마련을 했고요. 모든 모집 종사자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중개사든 대리점이든 아니면 뭐 보험회사 임직원이든 간에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 일단 시험 지문 보니까 법적 근거가 없는 생명보험업계 자율 규정이다. 아니에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밑에 보니까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액보험 판매가 가능하다. 별도로 변액보험 판매 관리사를 취득하셔야 되고요. 보험회사 입사 후 3년이 경과하면 시험 없이 판매 가능하다. 합격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변액보험 상품의 특징에서 변액보험의 정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 채권 등 펀드에 투자하고요. 투자 실적에 따라서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해주는 실적 배당형 보험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변액보험의 기본적인 정의고요. 특징을 봤더니 첫 번째, 투자 실적에 따라서 보험금과 해약 환급금이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이 되죠.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그 결과는 누구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계약자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보험의 고유 기능, 예를 들면 제가 사망에 대비해서 우리 남은 가족을 위해서 사망 보험금을 준비했는데 나중에 제가 사망을 했는데 운용하다가 손해가 나서 원래 약속한 1억 원보다 적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안 되잖아요. 연금도 마찬가지죠. 노후 생활하기 위해서 연금 열심히 가입했는데 저희가 운용하다 손해나서 약속한 것보다 적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보장을 하기 위한, 기본 기능을 하기 위한 것들은 최저 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최저 보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드릴 텐데 그냥 시작부터 저희는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이 최저 보증은요, guaranteed minimum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런티가 뭐예요? 보증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미니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소한, 그러니까 guaranteed minimum 하면 최저 보증이라는 뜻이에요. 뒤에가 B예요. B가 뭐냐면 benefit이에요. benefit, 이익인데 만약에 사망보험금이다. 그러면 death benefit입니다. death가 이제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 death benefit이 사망보험금이죠. 그러니까 GMDB 하면 요거는 이제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이 되고요. 똑같이 예를 들면 GMB인데 여기가 A, accumulation은 쌓아두다, 적립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accumulation benefit 하면 요거는 연금 적립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저 연금 적립금 보증 해서 나중에 우리 최저 보증을 할 때 연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최저 보증이 있어요. 알파벳 세 번째가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GMSB 하면 뭐 스텝업 보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GMWB 그러면 위더럴은 이제 중도 인출금이거든요. 중도 인출금 보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기억을 하실 텐데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요 챕터에서 저희가 강조하는 건 보험의 고유 기능, 사망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GMDB, 나중에 연금,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연금 적립금, GMAB 이런 것들은 최저 보증을 한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보험 고유의 기능인 보장 제공을 위한 보증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여기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최저 보증 GMDB, GMAB를 해준다. 그래서 실적과 관계없이 최저 수준을 보증을 하고요. 다만 그냥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고 보증 비용은 추가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보증 비용을 걷어서 일반 계정에 적립했다가 만약에 이제 최저 보증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보증 비용을 이용해서 최저 보증해주는 이런 구조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문들 한번 볼까요?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은 보험의 고유 기능으로 별도의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비용은 부과된다 그랬고요. 투자 실적이 악화되어도 해약 환급금은 최저 보증한다. 해약 환급금은 변액보험의 고유 기능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해약 환급은 원칙적으로 최저 보증 없고요. 그럼 원금 손실 가능한가요? 가능하고요. 누가 책임지죠? 계약자가 책임지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요.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원금 손실 위험은 발생하지 않는다. 해약 환급금은 원금 손실 가능하다 그랬죠? 발생하겠죠.
이런 지문들 챙겨두시고요. 자, 변액보험하고 펀드. 펀드는 이제 투자 신탁과 투자 회사. 여러분이 일장에서 공부를 하셨을 텐데 투자 신탁은 이제 계약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펀드라면 투자 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를 만들어서 그 페이퍼 컴퍼니죠. 가상의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가 운영하는 펀드의 모양. 이게 이제 투자 회사입니다. 가입 목적을 보니까 변액보험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변액보험은 기본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목적 자체는 인플레이션 위험으로부터 보험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보장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는 게 목적이라면 펀드는 수익 추구가 목적이 되겠죠. 운영 형태는 변액보험은 보험료 전체가 투자되는 것은 아니죠. 거기서 사업비라든지 위험보험료 이런 것들을 빼 나머지 일부 금액만 투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펀드는 수수료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금액이 투자가 된다는 것이 차이점이고요. 투자자의 지위는 변액보험은 보험 계약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약자의 지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펀드에서 투자 신탁이다. 그럼 투자 신탁의 투자자는 어떤 그 권한을 갖고 있어요? 내가 투자한 것만큼 지분에 따라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수익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지위는 수익자가 될 거고요. 만약에 투자 회사다. 그러면 명목적으로는 주식회사에 내가 투자한 거죠. 그러면 뭘 주죠? 주식을 주겠죠. 그러면 나는 지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의 지위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 신탁의 투자자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지위를, 투자 회사의 투자자의 경우에는 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변액보험의 부대 비용을 봤더니 기본적인 사업비가 들어가고요. 특별 계정을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운용 보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최저 보증을 하기 위한 보증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일반적인 펀드는요, 판매한 사람한테 고생했다고 판매 보수, 운용하는 사람한테 고생했다고 운용 보수, 자산을 맡아서 보관 관리하는 신탁회사 고생했다고 수탁 보수, 이런 식의 각각의 주체별 보수를 지급하게 되고요. 세제 혜택, 변액보험은 어쨌든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유지가 되고요.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죠. 그런데 펀드 같은 경우는 이런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우리가 주식 매매 차익 같은 경우에는 일부 손익과세 제외제도에 의해서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매 차익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 부분도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표를 주고 예를 들면 가운데 비워놓고 여기에 알맞은 순서를 알맞은 것을 바르게 잘 설명한 것은 뭐 이런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변액보험과 투자회사의 특징을 비교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또는 뭐 변액보험의 특징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해놓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의 내용들을 끼워 넣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좀 비교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특별 계정에 의한 자산 운용인데요. 첫 번째, 손익의 귀속. 자기 책임의 원칙이죠.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계약자에게 귀속되고요. 자,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을 비교하면 일반 계정은 이제 회사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특별 계정은 펀드로 운영해서 운용 성과에 따라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거죠. 리스크 부담은 일반 계정은 당연히 회사가 부담하고요. 특별 계정은 계약자가 부담하죠. 최저 보증 이율, 일반 계정은 회사가 일정 부분 최저 보증하는 이율이 있고요. 특별 계정은 원칙적으로 최저 보증 이율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알고 있죠. 보험의 고유 기능인 두 가지, 사망보험금에 대한 GMDB 그리고 연금 적립금에 대한 GMAB, 요거는 최저 보증을 하고요. 자산운용의 목적, 일반 계정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반면에 특별 계정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일반 계정 같은 경우에는 자산 평가는 매월 마감 이후에, 결산은 각 기업의 회계연도 1년에 한 번이죠. 그래서 매년 결산하는 데 반해서 특별 계정 같은 경우에는 기준 가격과 좌수라는 걸 가지고 날마다 정산하죠. 그러니까 평가도 매일 하고요. 그 다음에 결산도 매일 한다.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많이 나오냐면 평가는 매일 하지만 결산은 월 1회 한다. 또는 평가는 뭐 매일 하고 결산은 매년 1회 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틀린 거고요. 밑에 지문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은 보험 고유의 기능인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저 보증 이율이 있다? 예, 틀렸죠. 보험 고유의 기능인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저 보증을 합니다. 그런데
최저 보증 이율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저 보증 이율은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변액보험의 상품 구조인데요. 변액보험의 상품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보장성, 하나는 저축성인데요. 보장성은 사망을 보장하는 변액 종신보험과 변액 유니버셜 보험 중에서 보장에 강점을 둔 보장형, 요 두 가지가 이제 보장성 상품이고요. 밑에 있는 변액 연금보험과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 요거는 이제 저축성 상품이기 때문에 얘가 보장성 상품이냐, 보장성 상품이냐, 아니면 저축성 상품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좀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장성 상품 같은 경우는 일단 사망보험금은 원래 약정한 기본보험금에다가 운용 실적에 따라서 늘어난 변동보험금을 추가를 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저축성 보험은 보장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보험금의 개념이 아니고요. 기본보험금에다가 그때까지 쌓아놓은 저축성이니까 많은 금액을 돌려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쌓아놓은 적립금을 더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기본 사망보험금에다가 계약 당시, 사망 당시 계약자 적립금을 돌려준다. 이게 차이고요. 변동보험금이 있냐 없냐 잘 기억하시고, 만약에 운용 실적이 안 좋아서 기본보험금 아래로 사망보험금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기본보험금을 최저 사망보험금으로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보장성 상품은 목적 자체가 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초 약정한 사망보험금 1억, 맨 처음에 계약한 요 1억, 이 보험금을 우리가 기본보험금이라고 하는데요. 기본보험금은 운용 실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보증하겠다. 이런 개념이고, 저축성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사망보장을 원래 뭐 연금이나 이런 상품들은 보장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저축, 노후, 적립 이런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망보장을 되게 작게 넣거든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을 보증하는 게 의미가 없고 원금을 보장합니다. 원금은 기납입보험료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은 기본보험금, 그리고 저축성 보험은 기납입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보증한다. 기억하시고요. 다만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 자, 변액 종신과 변액 유니버셜 보장은 마찬가지로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 같은 경우는 사망에 대한 니즈는 있지만 혹시나 내가 생존하게 되면의 퀘스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액 종신처럼 무조건 사망보험금의 올인이 아니고, 만약에 생존했을 때를 대비해서 중도 인출이라든지 이런 유니버셜 기능들을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변동보험금 없어도 돼요. 예를 들면 운용 성과가 좋으면 그걸로 사망보험금을 키워서 변동보험금을 더해서 더 많은 사망보험금 안 줘도 돼요. 저는 그냥 최초 기본보험금 1억만 보장해 주세요. 그러면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해요? 이걸로 위험보험료를 차감해 주세요. 위험보험료를 차감하면 원래 내가 낸 보험에서 차감돼야 되는 위험보험료를 수익에서 차감하니까 내가 낸 돈은 위험보험료 차감 없이 전부 다 뭐가 돼요? 저축성 보험이 되는 거죠. 저축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높아지냐면 수익성이 높아지는. 그래서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 같은 경우에는 변동보험금이 없는 대신 위험보험료를 차감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이런 형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밑에 변동보험금이 없는 대신 맥스 보험 가입금액 기본보험금이죠. 계약자 적립금의 일정 비율, 뭐 105%, 110% 이렇게 정하는 대로 기납입보험료 중에서 큰 걸로 사망보험금 주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1억, 최소한 내가 맨 처음에 약속했던 1억 기본보험금은 주세요. 이런 개념이고, 초과 수익을 가지고 위험보험료를 증감시켜서 그러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최근에 주로 많이 판매되고 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보니까 변동보험금이 없는 형태의 상품은 최근 판매가 중단되었다. 오히려 최근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형태고요. 자, 그 다음에 적립성 보험 같은 경우에 VUL 적립형은 지정 적립금 보증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변액보험의 상품 구조 보니까요. 변액보험은 기본 보험 계약이 있고요. 운용 성과에 따라서 변동보험이 한꺼번에 이제 추가가 되고, 여기에 이제 선택 특약이 있는데, 특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험하고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정에서 운영을 하고요. 특약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보험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GMDB의 대상이 되는 거죠.
최저 보증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요. 이 기본보험, 사망보험금을 얼마로 하냐에 따라서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자, 변동보험계약은 운용실적에 따라서 변동하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거 추가로 내는 추가 보험료 부담이 없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변액보험은요, 어떤 옵션이든 어떤 기능이든 추가 비용을 내야 됩니다. 펀드 변경이 됐든 아니면 다양한 뭐 자산 재배분 옵션이 됐든 뭐든지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게 뭐냐면 변동보험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이 없다. 요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변액보험에서 추가 부담 없는 것은 변동보험 계약이다. 그래서 밑에 보면 변동보험금은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된다.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거는 변동보험금이 아니고 기본보험금이고요.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추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 추가 부담 없는 것이 유일하게 변동보험 계약이고요. 선택특약보험료는 특별 계정에서 운영된다.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고요. 예금자 보호도 가능하죠. 자, 최저 보증 옵션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특별 계정 적립금에서 보증 비용을 차감하죠. 비용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보증 준비금을 따로 모아놔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사망보험금, 연금 재원을 보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요. 보증 내용, 보증 비용은 회사별로 다 다르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회사별로 동일하다. 이런 질문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변액 종신하고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장성 보험이죠. 매일 특별 계정 적립금에서 보증 비용을 공제해서 일반 계정 내에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 준비금 항목으로 옮겨놓죠. 그리고 수익률이 악화가 되면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 준비금에서 위험보험료의 부족분을 보전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위험보험료를 차감을 해야 그 위험보험료를 기준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텐데 수익이 악화돼서 위험보험료 차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보증보험 준비금에서 저희가 위험보험료를 차감을 하면 그러면 내 계약 자체로서는 위험보험료를 낼 수 없지만 보증준비금에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기본보험금 수준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매일 일반 계정 적립금에서 보증비용을 공제한다. 특별 계정 적립금에서 일반 계정으로 넘겨서 준비하는 것이고요.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은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예정 해약 환급금이 0이 될 때까지고요. 보장성 보험이니까 보증은 어디까지 하죠? 기본보험금 수준으로 보증을 한다. 그래서 변액종신보험은 최저 보증 옵션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없어요. 이거는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이거 보증비용 안 내고 보장 안 받으면 안 돼요. 이런 이제 이의제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GMDB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최저보증이 안 돼서 기본보험금 이하로 만약에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 이럴 때는 유가족에게 문제가 생겨요. 전체적으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강제로 무조건 변액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은 사망보험금에 한해서는 선택할 수 없이 자동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무조건 가입할 수 있도록 판결이 됐고요. 다만 이제 연금 적립금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자가 생존에 있는 거잖아요. 생존에 있어야 연금을 받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택해서 나는 보증비용 내고 보증받겠습니다. 또는 나는 보증비용 안 내고 혹시라도 원금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감수하겠습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GMDB는 선택할 수 없고요. GMAB는 선택할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 그림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1억 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본 보험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책임준비금을 쭉 쌓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 시점에서 내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내가 낸 보험료의 책임준비금하고 그 다음에 나와 같은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아놓은 위험보험료 합쳐서 저는 1억을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변액보험은 운용 실적에 따라 파란색 선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해서 실적이 책임준비금보다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겠죠. 어느 순간 얘가 0이 되면 그러면 여기서 위험보험료를 차감할 수 없는 요 A라고 하는 부족한 구간이 생겨요. 요 구간에 우리가 미리 모아놨던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에서 위험보험료를 대신 충당해서 기본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자, 두 번째 변액연금과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 저축성 보험이에요.
연금 개시 전 보험 기간 중에 사망했다. 그럼 GMDB가 나가는 거죠. GMDB는 기납입보험료 수준으로 지급이 되고요. 연금 개시 시점에 생존해 있다. 그러면 연금이 나가겠네요. 특별계정 수익률과 관계없이 연금 재원으로 기납입보험료 GMAB가 되겠죠. 일정 수준을 보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보증비용 공제하고요. 일반 계정 내에 보증준비금 항목으로 적립을 하게 되고요. 다만 GMAB는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밑에 보니까 월 보험료 50만 원, 납입기간 10년, 기본 사망보험금 1,000만 원, 계약자 적립금 6,500만 원, 최저 사망보증은 기납입보험료의 120%인 변액연금의 사망보험금은 얼마냐? 그럼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 가지 중에 큰 걸 주겠죠. 기납입보험료, 기본보험금, 그 다음에 기본보험금 플러스 계약자 적립금 또는 적립금의 일정 수준, 최저보증 수준이에요. 자, 그럼 원칙적으로 그냥 이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기본보험금에 적립금을 주겠죠. 그럼 기본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이고요. 계약자 적립금은 6,500만 원이니까 기본보험금에다가 적립금 요거는 7,500만 원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기납입보험료는 얼마인가 계산을 해보면 월 50만 원이니까 1년에 600만 원이고요. 납입기간이 10년이니까 얘는 6천만 원이죠. 그러면 최저 보증은 얼마인가 봤더니 기납입보험료의 120%예요. 그러니까 최저 보증은 6천만 원에 120% 7,200만 원이죠. 그럼 셋 중에 가장 큰 거 7,500만 원을 우리가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7,500만 원. 복잡해 보이지만 비교적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챙겨두시고요. 자, 보시면 요거는 이제 GMDB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책임 준비금이 있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요 구간, 만약에 책임 준비금보다 적립금이 낮은 구간에서 사망하시게 되면 기본보험금, 기납입보험료를 못 채우거든요. 그럼 요 구간에서는 마찬가지로 보증 준비금을 가지고 최소한 기납입보험료는 보증하겠다. 이런 개념이고, 요거는 GMAB예요. 우리가 이제 기납입보험료가 있고요. 운용 실적에 따라서 얘가 기납입보험료 아래로 떨어져서 지금 요건 연금 개시 시점이에요. 연금 개시 시점에 끝났는데 기납입보험료보다 적립금이 아래에 있으니까 요만큼 부족분이 생기죠. 요 부족분을 뭘로 채우는 거예요? 최저보증보험 준비금으로 채워서 GMAB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최저보증 옵션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GMDB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은 모든 변액보험에 다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변액 종신은 GMDB, 그래서 기본보험금 수준으로 보증을 하고요. 변액연금은 얘는 저축성이니까 기납입보험료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VUL,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 저축성이니까 기납입보험료, 그리고 VUL 같은 경우는 GMDB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보장성 보험은 기본보험금, 저축성 보험은 기납입보험료까지 요거 기억하시고, 변액연금 안에는 다양한 그런 이제 최저 보증이 있어요. 그래서 GMDB는 마찬가지로 사망보험금이고요. GMAB는 연금 적립금이고요. 그 다음에 GMW가 있어요. 위더럴은 중도 인출이에요. 그래서 중도 인출금 보증이고요. 그 다음에 LW는 얘는 라이프타임 위더럴이에요. 라이프타임은 평생, 종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종신 중도 인출금이고요. 여기에 만약에 I는 인컴은 연금에서 인컴이니까 연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연금액 보증.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박스 안에 얘 뭐 설명 한 두 줄 써놓고 얘는 누구냐. 이때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 사망보험금은 GMDB, 연금 적립금은 GMAB, 중도인출금은 GMWB, 종신중도인출금은 GLWB, 그 다음에 연금액은 GMIB.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이 좀 길었는데요. 변액보험의 역사와 상품 내용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변액 상품의 종류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